나는 걔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여자가 집에서 애나 낳을 것이지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설쳐? 이제 잘렸으니 어쩔 거야. 전에는 감히 나한테 말대꾸까지 하더니 그 말은 바늘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눈앞의 시어머니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녀는 저를 친딸처럼 대하며 타지에서 시집와서 고생이 많겠다. 여자끼리 서로 도와야 한다. 절대 억울한 일 당하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었습니다. 만약 그 수년간의 다정함이 모두 연기였다면 그녀는 정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셈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따지려던 찰나 이진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걔는 잘렸지만 저는 상사 눈에 들어서 오늘 따로 사무실로 불려갔어요. 승진이 머지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만심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걔는 이제 집에서 얌전히 당신 손주나 낳아주게 해야죠. 여자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이나 찾고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몰라. 전 부장님도 참 보는 눈이 없었지. 어떻게 걔 직급이랑 연봉을 나보다 높게 해줄 수가 있어? 이제 백수 됐으니 어디 계속 잘난 척할 수 있나 봅시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와 이진혁은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교복 입던 시절부터 만나 7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처음 저를 따라다닐 때 그는 저의 독립적이고 강인한 모습이 좋다고 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절대 저를 전업주부로 만들지 않고 직장에서의 성공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2년 만에 어째서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변한 걸까요? 아니면 이것이 그의 본 모습이었을까요? 졸업 후 저는 뛰어난 이력서와 대학 시절 쌓은 인맥 덕분에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이진혁도 저를 따라 같은 회사에 들어왔지만 능력 부족에 성실하지도 않아 몇 년이 지나도 직급과 연봉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반면 저는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고 이전 상사께서 여러 프로젝트에 저를 참여시켜 주신 덕분에 이제 제 연봉과 직급은 그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가 별 불평 없이 항상 저를 대단하다고 칭찬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의 때문에 일찍 퇴근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들의 진짜 모습을 결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회의 때 상사는 사장님께서 제 성과에 매우 만족하시며 회사 송년회에서 제 승진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진혁은 계속 실적이 부진하고 큰 실수를 여러 번 저질러서 송년회 이후 해고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이진혁의 관계는 회사에 잘 알려져 있었기에 상사는 제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저는 바로 동종업계 친구에게 연락해 이진혁의 새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고 친구에게서 자기 회사에 마침 결혼이 생겨 알아봐 줄 수 있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고마워. 필요 없어졌어. 그냥 알아서 살라고 두려고. 집안에서는 시어머니와 이진혁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세게 걷어찼습니다. 문이 벽에 부딪히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멍하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왜 이래? 사람 죽는 줄 알았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녀를 차갑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캥기는 짓이라도 하셨어요? 그렇게 소심해서야.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도 놀라시다니 재밌네요. 이진혁이 서둘러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지우야, 왜 그렇게 과장해? 엄마는 그냥 하신 말씀이야. 저는 무표정하게 설 선물 세트를 창고에 밀어넣고 나왔습니다. 그때 시어머님은 이미 아픈 척 표정을 바꾸고 몸이 안 좋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진혁은 옆에서 걱정하는 척 경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연기를 차갑게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진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엄마 몸이 안 좋으시니 네가 저녁 좀 해드려. 방금 그들의 대화를 듣지 못했다면 저는 정말 요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반문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목소리는 엄청 크시던데 갑자기 왜 안 좋아지셨어요? 전 오늘 입맛이 없네요. 어머님이 못하시면
우리 외식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픈데 외식은 무슨? 바깥 음식은 더러워서 안 돼. 네가 부엌에 가서 죽 좀 끓여줘. 전복이랑 해삼도 넣어서 몸보신하게. 부엌에 앞치마 있지? 재료 없으면 지금 나가서 사와. 이진혁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 지우야. 결혼하고 몇 년 동안 네가 부엌에 들어간 적이 거의 없잖아. 다 엄마가 하셨지. 엄마가 너무 힘드셔. 네가 좀 철들어서 도와드릴 수 없니? 참다 못해 반박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갑자기 안 좋아지신 거예요? 예전엔 안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어머니가 걱정되면 당신이 직접 요리하지 그래요? 제 말은 시어머니의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픈 척하지 않고 경멸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밥 한 끼 하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우리 아들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곧 임원이 될 사람이야. 어떻게 부엌에 들어가게 해?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혐오스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너는 어차피 곧 잘릴 거잖아. 아직도 네가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인 줄 알아? 차라리 빨리 요리나 배워. 바깥일에 신경 쓰지 말고.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하나 가져와 제게 던졌습니다. 앞치마 여깄다. 어서 밥해. 안 그러면 오늘 온 가족 다 굶는 거야. 저는 이진혁을 쳐다봤지만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오히려 사납게 말했습니다. 맞아, 지우야. 나 오늘 네가 해고될 거라는 소식 들었어. 이 나이에 무슨 새 일자리를 찾겠어. 그냥 요리나 배워서 엄마 집안일 좀 덜어드려. 이진혁이 더이한 표정을 보니 해고당하는 사람이 바로 그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말해봤자 그들은 절대 믿지 않을 겁니다. 며칠간 더이하게 내버려뒀다가 때가 되면 진실을 알려주는 편이 낫습니다. 그들이 또 얼마나 더 과한 짓을 할 수 있을지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이진혁의 머리 위로 던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결혼할 때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 지금도 안 할 거야. 예전에도 엄마 안 도왔고 지금도 안 도와. 내가 해고된다는 소식은 어디서 들었는데? 설령 진짜 해고되더라도 너희 시중 들면서 집에서 살진 않을 거야. 말을 마치고 저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 나왔을 때 부엌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요리하기를 기다리며 굶기로 작정한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나오자마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나오네. 우리 모자는 배고파 죽겠다. 지금이라도 빨리 밥 차려. 그럼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해줄게. 강지우, 너 지금 무슨 뜻이야? 엄마가 밥 한 끼 해달라는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굴어? 저는 그를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난 원래 이래. 못 참겠으면 이혼해.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자 이진혁은 기세가 꺾였습니다. 집안의 생활비 대부분을 제가 부담하고 있었고 지금 사는 집도 저희 부모님 명의의 신혼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진혁의 승진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이진혁은 화를 억누르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이혼이란 말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번 일은 나와 엄마가 잘못했어.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들 모자는 정말 연기의 달인이었습니다. 이진혁이 해고당하는 날 그들이 얼마나 당황할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은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받은 설 선물 세트를 들고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결혼 후 회사에서 받은 물건들은 모두 집에 두었지만 시어머니는 항상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로 줘버렸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고급 제품을 선물로 주는데 직급에 따라 제가 받는 것이 이진혁의 것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매번 이진혁이 사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녀는 제 물건으로 자기 아들의 체면을 세워주고 있었던 겁니다. 올해는 더 이상 그들을 봐주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막 나가려는데 거실에서 TV를 보던 시어머니가 제가 물건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 많은 걸 들고 어디 가니?
그러면서 제 물건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저는 몸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저희 부모님께 갖다 드릴 거예요. 시어머니가 버럭했습니다. 집안 물건을 어떻게 남에게 줘? 이건 제 물건이에요. 제가 누구에게 주든 제 마음이죠. 그리고 제 부모님께 드리는 건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차갑게 말을 끊자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이씨 집안에 시집 왔으니 네 물건도 진혁이거야. 그리고 너 곧 회사에서 잘릴 텐데 이제 우리 아들이 돈 벌어와야 할 판에 감히 우리 아들 물건으로 내 친정이나 챙겨? 양심도 없니? 그러면서 그녀는 다시 제 물건을 잡아당겼습니다. 제가 힘껏 버티자 그녀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봐라. 이게 무슨 태도야. 어떻게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며느리가 다 있어.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애를 데려와서 정말 팔자가 사나워. 이진혁이 소리를 듣고 달려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즉시 말했습니다. 아들, 네가 데려온 마누라 좀 봐. 도둑처럼 집안 물건을 빼돌리다가 감히 나를 밀치기까지 했어. 얘 좀 혼내주지 않고 뭐해. 이진혁이 짜증스럽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강지우, 너 또 무슨 소란이야? 어제 일은 엄마도 너그럽게 넘어가셨는데 이제 감히 엄마한테 대들어? 어른 공경할 줄 몰라? 그리고 누가 너더러 물건 가져가래? 너 곧 백수 될 텐데 돈도 못 벌면서 무슨 자격으로 집안 물건을 가져가? 당장 내려놓고 엄마한테 사과해. 시어머니는 옆에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한우 세트 좋아 보이네. 나 몸보신하게 줘. 이진혁이 제게 눈치를 주었습니다. 엄마 말씀 못 들었어? 당장 내려놔.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몸보신? 이런 좋은 걸 당신이 먹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진혁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이라는 작자가 당신 엄마를 이렇게 키웠네. 맨날 남의 물건이나 탐내게. 이 물건들은 회사에서 저한테 준 거예요. 당신들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고 이진혁은 저를 꾸짖으려 했지만 어머니의 상태를 보고는 먼저 그녀를 챙겨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물건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주말 내내 저와 이진혁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고개를 숙이길 기다렸지만 저는 그를 무시하고 밀린 회사 일을 처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잘릴 거. 우리 아들처럼 상사 눈에 들어서 승진과 연봉 인상이 코앞인 사람이랑은 다르지. 월요일 출근길 누가 퍼뜨렸는지 이진혁이 승진할 거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동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부러 아첨하며 인사를 건네고 승진하면 잘 봐달라고 했습니다. 이진혁은 점점 더더이해졌고 마치 승진이 확정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의 업무 성과는 점점 더 나빠졌고 상사도 그에게 점점 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첨하는 말에 취해 문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똑똑히 지켜보며 그가 완전히 무너질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이진혁은 자신의 승진이 확실하고 저는 실업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대인배인 척하며 제게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녁에 모임이 있으니 꼭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들 간의 식사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룸문을 열자 안에는 시어머니의 친척과 친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진혁은 그 안에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시어머니 친구의 딸인 김유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룸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지만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들어온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진혁은 더이하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김유나는 숭배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문을 세게 닫자 그들은 비로소 저를 알아차렸습니다. 김유나와 이진혁은 저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김유나가 가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 다즈 탓이에요. 제가 진혁 오빠 옆에 앉아서 지우 언니 자리가 없었네요.
제가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할게요. 그녀가 막 일어나려는데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야, 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서 있으라고 해. 네가 진혁이 옆에 앉아야지. 그녀의 말투는 경멸적이었습니다. 능력도 없고 애도 못 낳는 여자는 여기서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이진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말에 동의하는 눈치였습니다. 김유나는 한편으로는 가식적으로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우 언니는 진혁 오빠의 법적 아내인데 제가 옆에 앉는 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네가 어릴 때 진혁이랑 결혼하겠다고 했잖아. 나도 네 엄마나 마찬가지인데 걔 옆에 앉는 게 당연하지. 저런 무례한 애보다 네가 앉아있는 게 훨씬 낫지. 김유나가 제게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우 언니, 이건 다 어머님이 시켜서 그런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녀의 눈속더이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룸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마치 연극을 보듯 제게 쏠렸지만 아무도 나서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이진혁은 이미 바깥 여자를 정해놓은 듯 했습니다. 이 감정은 마치 독이 든 잔치 같았습니다. 그날 시어머니의 입은 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해. 일도 제대로 못하고 애도 못 낳고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2년이 넘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그녀는 말하면서 김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 너는 다르지. 어떻게 봐도 애를 잘 낳을 상이야. 진작 알았더라면 우리 진혁이를 너랑 결혼시켰을 텐데 저 알 못 낳는 암탉 같은 애를 며느리로 들일 필요도 없었고. 김유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칭찬하시니 부끄러워요. 지우 언니도 여기 있는데 그들의 태도를 보니 오늘 약혼식을 치르고 김유나를 집에 들일 기세였습니다. 아직 이혼도 하지 않은 정식 아내인 저는 완전히 잊은 듯 했습니다. 참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결국 누가 못 낳는지는 두고 봐야 알죠. 룸은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가 여기서 무슨 헛소리야.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요. 제 건강검진 결과는 당신 아들이 여러 번 봤죠. 그런데 당신 아들 건강검진 결과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어쩌면 그가 모두에게 숨기는 비밀이 있을지도 모르죠.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하면 땅이 아무리 비옥해도 소용없잖아요. 누군가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진혁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때 음식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제게 자리를 내주며 어서 식사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배가 고팠기에 먼저 배를 채우고 따지기로 했습니다. 막 고기 한 점을 집으려는 순간 젓가락에 부딪혀 떨어졌습니다. 젓가락을 따라 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아직 젓가락도 안 들었는데 네가 먼저 먹어? 이진혁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강지우, 너 앞으로 직장도 없이 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아야 해. 내가 이 집의 가장이야. 분수를 좀 알아야지. 내가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선 안 돼. 내가 젓가락 들라고 하기 전에는 음식에 손대지 마. 이진혁은 계속해서 제게 규칙을 정해주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가 책임감 있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런 역겨운 규칙에 제 손바닥이 땀으로 흥건해졌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이진혁은 못 본 척했습니다. 그는 반찬 한 젓가락을 집어 김유나의 그릇에 놓아주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방금 그건 벌이야. 오늘 밤 너는 아무것도 먹지 마.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마.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희들 아무도 못 먹을 줄 알아. 저는 손으로 식탁볼을 잡고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릇과 음식이 모두 바닥에 떨어져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마침 뜨거운 국 한 그릇이 이진혁의 허벅지에 쏟아졌고 그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옆에 있던 김유나가 급히 달려와 그를 살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이 미친년이 대체 뭘 하려는 거야? 그녀는 분노에 차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주저없이 뺨을 때렸습니다. 정말 당신들 모자에게 너무 잘해줬나 보네? 내가 만만한 줄 알아? 어디서 가장 행세야? 시어머니는 멍해졌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쳐? 그녀가 다시 달려들자 저는 재빨리 그녀의 뺨을 한 대 더 때렸습니다. 그래, 널 가르쳐야겠어. 나이 먹고 그렇게 시비를 걸다니. 오늘 밥은 내가 안 차려.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그녀를 밀치고 가방을 들고 그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사람들에게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의 난멍은 며칠이 지나서야 가라앉았습니다. 제게 뺨을 2대 맞은 후 그녀는 확실히 조심스러워졌고 그저 뒤에서 저를 저주할 뿐이었습니다. 이진혁은 화상을 입어 며칠 동안 쉬었습니다. 그동안 김윤아는 그를 돌봐준다는 핑계로 저희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몇 번인가 저는 그들이 침실에서 비밀스럽게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제 보석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없는 틈을 타 침실 구석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들 2사람은 성미가 급했고 카메라를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증거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일부러 이진혁에게 부서 회식이 있어 늦게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동료들에게는 연말에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것을 축하하기 위해 저희 집에서 파티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감시 카메라 속에서 침실에서 놀아나는 2 남녀를 보며 그들의 반응을 기대했습니다. 문을 열고 저는 웃으며 외쳤습니다. 다들 어서 들어와 앉아. 진혁이가 쉬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불러서 같이 얘기하게 할게. 그러면서 침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는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대체 뭐 하는 거야?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마침 이진혁과 김윤아가 벌거벗은 채 허둥지둥 옷을 찾아 몸을 가리는 장면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이진혁에게 달려가 뺨을 때렸습니다.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진혁,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김윤아는 이진혁의 얼굴이 붓자 가슴 아파하며 그의 얼굴을 만지며 제게 따졌습니다. 어떻게 오빠를 때릴 수 있어요? 저는 울면서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한 대 더 때렸습니다. 내가 너한테 특별히 선물까지 사주면서 이진혁 돌봐줘서 고맙다고 했는데 네가 그를 침대까지 돌볼 줄은 몰랐네. 너 양심도 없니? 제가 손을 대자 이진혁은 옷 입을 겨를도 없이 제 손을 낚아채 반격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피하며 오히려 맞은 척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서둘러 우리를 떼어놓았습니다. 저는 얼굴을 가리고 울부짖었습니다. 네가 감히 저 여자 때문에 나를 때려? 네 양심은 어디 갔어? 누군가보다 못해 말했습니다. 저렇게 뻔뻔한 불륜남녀는 처음 보네. 한 대 때려주지 않으면 속이 안 풀리겠어.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동료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이진혁과 김윤아를 혼내주었습니다. 이진혁은 분노에 차 저를 위협했습니다. 강지우, 당장 저 사람들 멈추게 해. 안 그러면 너랑 이혼할 거야. 이혼해. 그래. 너 같은 쓰레기는 나를 위협할 자격도 없어. 누군가 이진혁에게 주먹을 한 대 더 날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제 편에 서서 제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지우 씨, 감정에 휩쓸리지 마요. 저는 다가가 김윤아의 목과 귀에 걸린 장신구를 뜯어냈습니다. 어쩐지 물건이 자꾸 없어진다 했더니 네가 훔쳐갔구나. 그리고 이진혁에게 돌아섰습니다. 이혼하자. 내일 구청문 열면 잊지 말고 수속 발자.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야지. 저런 인간들은 혼쭐을 내줘야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지?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자, 우리 나가서 밥 먹으면서 축하합시다. 지우 씨가 쓰레기에게서 완전히 해방된 것을. 이진혁의 불륜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밤새도록 사람들이 제게 자세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진혁에게 전화해 구청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멍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입을 열었습니다. 강지우, 정말 이혼하기로 결심한 거야? 내가 곧 승진할 거라는 거 알아? 그리고 너는 실업자가 될지도 몰라.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어. 저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이혼하는데 웬 말이 그렇게 많아? 너랑 김유나 사진 회사 전체에 퍼뜨려 줄까? 저는 지금 이혼하지 않으면 그가 송년회 후에 해고된 후에는 그를 떨쳐낼 기회가 더 없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진혁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좋아. 그때 가서 후회하지나 마. 이혼 수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이혼 증명서를 들고 구청을 나오며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쓰레기 탈출, 새로운 인생 시작. 며칠 후 회사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이날은 승진 및 해고 명단이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진혁은 한껏 멋을 내고 머리는 왁스로 반짝이게 빗고 김유나까지 데리고 참석했습니다. 김유나는 아직 정식 부인이 아니었지만 마치 안주인 행세를 하며 저를 보자마자 비웃었습니다. 강지우 씨, 오늘 밤을 마음껏 즐겨요. 이런 기회는 앞으로 없을 테니까. 저는 그저 경멸적으로 웃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의 축사가 끝나고 승진 명단이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이진혁의 얼굴은 자신감에서 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이름이 승진자로 불렸을 때 그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명단 발표가 끝났지만 그는 승진자 명단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해고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바로 이진혁이었습니다. 그는 유일한 해고자였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따질 뻔했습니다. 이전에 그에게 아첨하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흩어졌습니다. 그의 팔을 잡고 있던 김유나의 손도 스르르 풀렸습니다. 누군가 비꼬았습니다. 아버지가 즉시 쏘아붙였습니다. 바지를 누가 대신 벗겨주기라도 했답니까? 명백히 자기 스스로 선을 지키지 못한 거지.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예전에 사람들 앞에서 이진혁이 김유나랑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왜 말을 바꾸세요?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시어머니는 어색해하며 이진혁을 툭 쳤습니다. 이진혁이 낮은 자세로 제게 애원했습니다. 지우야, 나 김유나랑 끝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해고당했어. 네가 사장님께 말씀 좀 드려서 승진 기회를 나한테 양보해주면 안 될까?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네가 진혁이 승진시켜줘. 걔가 밖에서 돈 벌어오고 너는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당신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저한테 쓴맛 좀 보게 해주고 삼종사덕을 지키는 전업주부로 만들겠다고 하셨죠. 저는 당신이 해고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원래 새 일자리도 알아봐줬는데 문 앞에서 당신들이 저를 욕하는 걸 듣고 그만뒀어요. 당신 아들 능력 있잖아요. 스스로 벌어보시죠. 이진혁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강지우, 어떻게 이렇게 악독할 수가 있어. 내가 해고될 걸 알면서도 말 안 해줬다고? 내 망신 보고 싶어서 그랬지? 이혼도 네가 계획한 거지? 집은 나한테 줘야 해. 안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야. 아버지가 그의 손을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딸에게 사준 집이야. 너랑은 아무 상관없어. 사내대장부가 노력할 생각은 안 하고 장꾀나 부리고 낯짝도 두껍군. 아버지는 그들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나갈 때 시어머니가 가져온 설 선물을 챙기려 하자 제가 바로 빼앗았습니다. 지난 2년간 제 물건들 당신이 다 가져갔잖아요. 이건 그 보상으로 치죠. 섣달 금음날 밤 저는 새해맞이 특별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으로 욕설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습니다. 끊으면 다시 걸려왔습니다. 동료가 링크를 보내왔습니다.
지우 씨, 빨리 봐요. 이진혁이 당신에 대해 헛소문 퍼뜨리고 있어요. 게시물에서 그는 자신이 성실하게 일했지만 승진을 위해 아내가 불륜을 조작했고 그 때문에 사장에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신분을 노출했고 곧 실명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불륜을 저지른 악녀가 되었습니다. 이진혁은 그 기세를 몰아 라이브 방송을 켜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사장님이 여자인 것도 몰랐습니다. 그 사장님은 제 대학 선배였습니다. 회사는 곧바로 해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진혁 씨는 입사 5년간 실적이 최하위였으며 혼인 중 불륜이 발각되어 해고된 것이 타당하다. 강지우 씨의 승진은 실력에 의한 것이며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 저도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문 밖에서 녹음했던 이진혁과 시어머니가 제가 해고당했다고 저주하던 대화 음성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그를 옹호하던 사람들은 돌아서서 그를 욕했습니다. 그는 겁을 먹고 계정을 삭제하고 숨어버렸습니다. 저는 그가 퍼뜨린 헛소문의 증거를 모두 저장해 두었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법원 소환장을 새해 선물로 보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소동으로 이진혁은 업계에서 완전히 평판이 나빠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집안도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무능하고 아들은 전처에게 버림받고 능력 있는 며느리까지 쫓아냈으니 어떤 집안의 딸이 감히 시집가려 하겠습니까? 김유나는 이진혁이 해고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회사에서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퍼져 부모님에 의해 가정폭력을 일삼는 재혼남에게 강제로 시집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승진 후 사업이 승승장구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불꽃놀이를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과거의 썩은 사람과 썩은 일을 벗어던지는 것이야말로 새해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요. 2부 더치페이를 주장하던 남편의 최후.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내가 더치페이 생활을 제안했다. 그런데 아내가 아이를 낳고 입원비를 정산할 때 그녀는 왜 울었을까? 제 아내는 돈을 목숨처럼 아끼는 여자였습니다. 우리 둘은 결혼 전에 분명히 서면으로 약속했습니다. 결혼 후 각자의 돈은 각자 관리하기로. 하지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녀가 아이를 낳자마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돌변할 줄은. 그녀가 출산으로 입원했을 때 병원비 정산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반반 부담할 생각으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이번 입원비 정산하니까 총 663만 원이 나왔어. 계산해보니 한 사람당 331만 5천 원씩 내야 하네. 당신이 애 낳느라 고생했으니까 330만 원 맞네. 그때 이수아는 막 분만실에서 나와 얼굴이 누렇게 뜨고 할머니처럼 초췌해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의 불편함을 억누르고 그녀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녀가 예전처럼 재빨리 송금해 줄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제게 화를 냈습니다. 박진우, 너 사람 맞아? 내가 방금 목숨 걸고 내 아이를 낳았는데 걱정은커녕 이런 상황에서 더치페이 얘기를 꺼내?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아니, 더치페이는 이미 정해진 거 아니었나? 집안 생활비는 반반, 월급은 각자 관리. 나중에 아이들 낳으면 한 명은 아빠성, 한 명은 엄마성 따르고 얼마나 공평하고 합리적인가. 그녀도 분명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었습니다. 지금 이건 무슨 상황이지? 설마 그녀가 이전에 더치페이에 동의했던 게 저와 아이를 낳기 위한 속임수였던 걸까요? 아이가 태어나자 제가 도망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본색을 드러낸 건가?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입니다. 안 되지, 이런 버릇은 고쳐줘야 합니다. 이번에 양보하면 앞으로 집안 생활비가 전부 제 어깨에 쏠릴 게 뻔합니다. 저는 제 선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반박했습니다. 똑똑히 들어. 당신이 아이를 낳은 건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해. 나한테 출산 핑계 대지 마. 나한테는 안 통해. 더치페이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지켜야지.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달라질 건 없어.
그녀는 멍해져서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제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더위했습니다. 내 말이 먹혔군. 반박도 못하네. 저도 그렇게 매정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은 것을 감안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알았어. 퇴원하고 송금해줘도 돼. 어차피 한 가족인데 너무 따질 필요는 없지. 그녀는 더 이상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331만 5천 원을 정확히 제게 송금했습니다. 저는 너그럽게 그녀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고향에서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며느리는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녀가 제 깊은 뜻을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제게 손찌검을 하려 했습니다. 왜 꼭 아들이어야 해? 너희 집에 왕이라도 물려줄 거 있어? 그리고 임신 전에 내 사업이 잘 나가고 있었어. 원래 아이 낳을 생각 없었는데 내 어머니가 아이만 낳으면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해서 낳은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딸을 낳아놓고도 당당하다니 분명 인터넷에서 이상한 여자들에게 물들었을 겁니다. 제가 그녀를 집에 들인 건 아들을 낳아 대를 잇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아들을 못 낳는다면 그녀를 데려온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나한테 헛소리하지 마. 낳기 싫으면 가. 똑똑히 들어. 나 석사 졸업했어. 네가 안 낳아도 내 아들 낳아주겠다는 여자는 줄을 섰어. 전문대 나온 너를 내가 만나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녀가 비웃었습니다. 눈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예전엔 내가 널 너무 떠받들어줬구나. 그래서 그런 자신감이 생긴 거겠지. 박진우, 넌 학력 말고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집안일, 능력, 다 내가 너보다 몇 수는 위야. 내 유일한 자산은 내가 널 좋아했다는 것뿐이었어. 그걸 왜 몰라? 그 말은 제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이 땅에 떨어져 짓밟렸습니다. 남자의 체면이 하늘보다 크다는 걸 그녀는 모르는 걸까요? 제 아내로서 어떻게 저를 그렇게 깎아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크게 반박했습니다. 모든 여자가 너처럼 속물인 줄 알아? 아직 내가 크게 성공하지 못했을 뿐이야. 나는 학력도 높고 잠재력도 있어. 20살짜리 어린 여자애들은 나 같은 스타일을 좋아해. 푹. 그녀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웃기네. 걔들이 뭘 보고? 네가 나이 많은 거? 안 씻는 거? 박진우, 너 그 말하면서 너 자신은 믿어?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말이 안 통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누라는 때려야 할 땐 때려야 해. 버릇없이 굴게 두면 안 돼. 안 그러면 남편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려고 하지.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으니 이렇게 버릇이 없어진 겁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제 아이를 낳았고 멀리 시집와서 부모님과도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저를 떠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짝, 맑은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이 분노를 풀었고 이 여자에게 본때를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뺨을 감싸 쥐고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고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게 맞고 굴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더욱 더위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고개를 돌리자 장모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도시락 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눈이 빨개진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 뒤에는 험상궂고 덩치 큰 처남이 주먹을 꽉 쥔 채 저를 차갑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두피가 쭉 뼈섰습니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처남이 맹렬히 달려와 제 가슴을 걷어찼습니다. 제가 쓰러지자 그는 제 위에 올라타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은 인정사정 없었고 한 대 한 대가 살벌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입안에서는 피 맛이 났습니다. 반격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때리면서 소리쳤습니다. 이 개자식아, 내 동생이 내 아이를 낳아주자마자 때려? 네가 인간이야? 오늘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어. 저는 맞아서 말도 못하고 아내에게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저를 위해 변명해주길 바랐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말리기는커녕 고개를 돌려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정말 눈이 멀었구나. 이렇게 냉혹하고 무정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니. 결국 장모님께서 제가 맞아 죽을까봐 처남을 떼어놓았습니다. 제 아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남이 손을 놓자 저는 그 기회를 틈타 즉시 도망쳤습니다. 도망치기 전에 저는 그에게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두고 봐. 오늘 네가 나를 때린 거 다 기억해뒀어. 네가 오늘 나를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내가 나중에 네 누나를 그만큼 세게 때려줄 테니까 그때 가서 내 주먹이 센지 개뼈가 센지 한번 보자고. 어렴풋이 장모님과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속으로 더위했습니다. 물론 처남이 제게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는 한 저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아내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던 차에 어머니께서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큰 소식을 전했습니다. 장모님께서 아내를 위해 산후조리원을 예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제대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 돈이 아니니까요. 예약하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제 돈만 안 나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제 머리를 한 대 때리셨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아, 그 산후조리원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 무려 0만 원이야.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0만 원? 그 돈이면 담배를 얼마나 살 수 있는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게 낭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당신 젊었을 때는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매일 계란 한 알, 좁쌀죽 한 그릇 먹는 게 사치였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아직 여행 한번 못 가보셨다고요? 며느리 산후조리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쓴다니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그 일 0만 원을 아껴서 살림에 보태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머니는 한참 우시더니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아들아, 이렇게 하자. 내 아내한테 산후조리원 취소하라고 해. 내가 산후조리 해줄게. 그 일 0만 원은 나한테 달라고 하고 그럼 돈도 아끼고 돌봐줄 사람도 있고 어때?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아.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다니 저는 주저없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말을 안 했는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산후조리원 이야기를 꺼내며 그녀에게 화해의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저자세로 보이는 걸 알지만 대인배로서 이 정도 손해는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약한 탓이죠. 음악 소리가 멈추고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가 아직 화가 나 있고 제가 달래주길 바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갑자기 불쾌해졌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체면을 세워준 것인데 그녀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제게 쌀쌀맞게 굴었습니다.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그렇게 생각하자 제 말투도 차가워졌습니다. 산후조리원 취소해. 그 일 0만 원 한 푼도 빠짐없이 우리 엄마한테 드려. 그러면 엄마가 너 돌봐주실 거야. 이전 일은 나도 문제 삼지 않을게. 우리 잘 살아보자. 네가 나쁜 버릇 고치고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면 나도 다시는 너 안 때릴게. 제가 이 정도로 양보했으니 그녀가 아무리 제멋대로라도 순순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진심은 또다시 짓밟렸습니다. 아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처남이 전화를 가로채더니
카이코조슈데오 포코다마. 박진우, 너도 내 환장했냐? 내 동생이 내 아이를 낳아줬는데 넌 한 푼도 안 냈을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 돈까지 탔네? 넌 남자도 아니야. 겁쟁이의 쓰레기야. 정말 너 같은 놈은 처음 본다. 그는 너무 심한 욕을 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제 자존심은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나서서 저를 위해 한마디 해주길 바랐습니다. 남들이 그녀의 남편을 욕하는 것은 그녀 자신을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간단한 이치를 그녀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렇게 악랄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제가 욕먹는 것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냉혹하고 무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처남이 저를 때렸을 때 그녀가 말리지 않은 것은 제가 그녀를 때린 직후라 화가 나서 그랬다고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그녀를 변호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방금 양보했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처남이 저를 욕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자신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 대한 제 증오는 이 순간 극에 달했습니다. 너처럼 역겨운 남자는 처음 본다. 빌부터 살면서도 그렇게 뻔뻔하다니. 처남은 계속해서 저를 욕했습니다. 이런 무례한 녀석에게는 저는 원래 상대할 가치도 못 느낍니다. 저는 석사 출신의 지식인인데 처남 같은 사람과 싸우는 것은 제 격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 누나 바꿔. 저는 절대로 그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와 엮이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박진우, 제 차가운 반응은 제가 지금 불쾌하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그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게 빚진 돈을 갚는다면 저는 일단 그녀를 용서하는 척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녀의 어머니와 동생이 떠난 후에 기회를 봐서 그녀를 혼내줄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여전히 고집을 부린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그녀에게 함부로 대하더라도 그건 그녀가 자초한 일입니다. 제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우리 이혼하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혼? 잠깐, 이혼이라고? 안 돼? 그녀가 미쳤나? 이제 막 아이를 낳은 여자가 이혼하면 누가 그녀를 원하겠습니까? 어떤 남자가 남의 아이를 키워주려 하겠습니까? 그녀는 분명 미쳤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고 목소리를 차갑게 했습니다. 너 생각 잘하고 말해. 마지막 기회를 줄게. 네가 나한테 제대로 사과하면 문제 삼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내 용서는 필요 없어. 이미 다 생각했어. 우리 이혼해. 아이는 내가 키울게. 우리는 계속 더치페이를 해왔으니 나눌 재산도 별로 없어. 산후조리 끝나면 구청에서 보자. 이 순간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녀가 제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남자가 아내를 내쫓는 법이지 어디 여자가 감히 제게 이혼을 요구합니까? 만약 친척들이 그녀가 이혼을 요구했다는 것을 알면 제 얼굴을 어디에 둡니까? 게다가 다른 사람들은 헤어지면 위자료라도 받는데 그녀가 이혼을 요구하면 저는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합니다. 앞으로 그녀 아이의 양육비까지 줘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제가 손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거절했습니다. 안 돼. 난 이혼에 동의 못해. 내가 동의하지 않는 한 넌 영원히 내 아내야. 이혼하고 싶으면 다음 생에나 해. 말을 마치고 저는 즉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농담도. 제가 어떻게 이혼에 동의하겠습니까? 그녀를 떠나면 제가 어디 가서 예물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들고 아이까지 낳아주는 아내를 또 찾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방금 수아의 집이 그렇게 부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 산후조리에 0만 원이나 쓸 정도라니 이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제가 어떻게 쉽게 놓아주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수아를 어떻게 교묘하게 다룰지 고민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빨리 달빛만 산후조리원으로 가봐. 산모 남편이 직접 가면 돈을 환불해준대. 수아가 퇴원하기 전에 빨리 가봐. 문제 없어요, 엄마. 바로 갈게요. 정말 하늘이 저를 돕는군요. 산후조리원 돈을 그렇게 쉽게 환불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제가 전화로 수아와 그렇게 언성을 높일 필요도 없었을 텐데요. 저는 동료에게서 산후조리원 자리를 잡기가 매우 어렵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2달을 기다려서야 겨우 예약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수아가 퇴원하기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그녀는 산후조리를 할 곳이 없어집니다. 그들 가족은 이 도시에 집이 없습니다. 만약 산후조리원에 머물지 못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막 출산한 산모의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집주인이나 호텔이 그녀를 받아주겠습니까? 그녀의 친정은 여기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녀는 갓 태어난 아기와 함께 장거리 이동을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럼 그녀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저희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가 돌아오면 저는 제 마음대로 그녀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할수록 기분이 좋아져 제 작은 전동 스쿠터를 타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어머니가 전화로 알려준 산후조리원에 도착했습니다. 전동 스쿠터를 막 세우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아들 곧 도착해요. 아들 오면 바로 환불해줘야 해요. 안 그러면 사기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옆에 있던 직원이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산모나 산모 남편이 직접 오시면 수수료 20%를 제외하고 성금을 환불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업체이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더욱 흥분했습니다. 왜 돈을 떼야 하는 건데요? 우리는 하루도 안 묵었는데 왜 아무 이유 없이 200만 원이나 떼는 거예요? 누구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아요? 직원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저희 회사 규정이라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해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누나를 굴리며 비장의 무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으며 신음했습니다.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병이 도졌나 봐. 아이고, 아이고. 직원은 즉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것이 모두 어머니의 연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연극에 동참했습니다. 비켜주세요. 비켜? 엄마, 왜 그래요? 누가 화나게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엄마 병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엄마 진짜 잘못되면 아들은 어떡해요? 어머니를 부축하며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매니저 불러와요. 수수료는 전액 환불받아야겠고 우리 엄마 후속 치료비에 대해서도 제대로 얘기해야겠어요. 안 그러면 법정에서 봅시다. 많은 경우 이런 상인들과 좋게 말해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게들은 소란 피우는 사람들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 작은 계약금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주거나 평판이 나빠지면 그게 진짜 손해입니다. 그들은 저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잘 압니다. 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책임자가 나타났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화장은 정교했지만 어딘가 다가가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상징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냉담함과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런 여성 스타일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딱 봐도 살림 잘할 것 같은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우 씨, 맞으시죠? 저는 여기 매니저입니다. 수수료는 회사 규정이라 제 권한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어머님 몸이 정말 안 좋으시면 저희 쪽에서 병원으로 모시는 걸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CCTV가 있어서 저희가 져야 할 책임은 법에 따라 질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한치의 양보도 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더 심한 것은 그녀가 CCTV를 들먹이며 저를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협상의 여지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나오니 우리도 더 이상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눈짓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소란을 피우며 외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대기업이 서민을 괴롭히네. 환불하는데 수수료를 떼다니. 이건 내가 늙고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거잖아? 주변 사람들이 많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데 그들이 어떻게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을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매니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보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박진우 씨, 당신과 어머님은 계속 이렇게 소란을 피우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내분인 이수아 씨의 예약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지금 30분 남았습니다. 저희는 그녀가 온 후에 그녀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맙소사, 수아가 30분 후에 온다고?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잉어가 용문을 뛰어넘듯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제게 속삭였습니다. 빨리 취소해, 빨리. 안 그러면 수아 오면 취소도 못해. 200만 원은 200만 원이지. 그래도 800만 원은 남잖아. 수아 오면 한 푼도 못 건질지도 몰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 매니저는 쉽게 타협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계속 버텨봤자 저도 좋을 게 없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낫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결정했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지금 바로요. 제 확답을 듣고 여자 매니저는 즉시 계산대로 갔습니다. 그녀는 컴퓨터를 잠시 조작하더니 고개를 들어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결제 QR코드 보여주세요. 수수료 0원을 결제하셔야 합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의아해했습니다. 환불받을 0만 원에서 제하면 안 되나요? 왜 따로 돈을 내야 하죠? 선생님, 그건 안 됩니다. 저희 환불과 수수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반드시 분리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으시면 제가 환불 처리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아, 정말 번거롭네. 저는 어머니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계산해요. 제 돈은 모두 어머니께 맡겨져 있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대부분을 어머니께 송금했고 지금까지 거의 2억 원 가까이 모였을 겁니다. 200만 원 정도는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는 꼼짝도 않고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일을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대체 뭘 하시는 걸까요? 저는 다급하게 재촉했습니다. 엄마, 빨리 돈 내요. 왜 멍하니 있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난처한 듯 말했습니다. 아들아, 실은 내가 네가 준 돈을 전부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놨어. 지금 뺄 수가 없어. 다른 방법 좀 생각해 볼 수 없겠니?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재테크의 고수시군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그 일, 0만 원은 금방 들어올 테니 이 작은 일 때문에 정기예금을 깰 필요는 없다고. 그러면 이자를 좀 손해볼 수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일단 신용카드로 그 200만 원의 수수료를 결제했습니다. 환불금이 들어오면 갚으면 되니까요. 여자 매니저가 공손하게 신용카드를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박진우 씨, 비용은 환불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환불금은 24시간 내에 입금될 예정이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한다고요? 네, 재무 절차와 서명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돈만 환불되면 되죠. 내일 돈이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제가 급하게 쓸 돈은 아니니까요. 어머니는 즉시 활기차게 일어나 씩씩하게 걸었습니다. 방금 전에 병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잘됐다, 아들아. 내가 며칠 전에 받은 여행 상품이 있는데 이따가 네가 결제 좀 해줘. 나도 좀 즐겨보게. 아, 아들아, 내가 받은 금목걸이도 있는데 주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고개를 들어보니 직원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아차 싶었습니다. 더 이상 막지 않으면 저와 어머니의 평판은 끝장날 겁니다. 엄마, 우리 약속했잖아요. 이 기간 동안 엄마가 수아 산후조리 돌봐주기로.
이 돈은 수아 영양 보충에 쓸 돈이라고요. 잊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작은 소리로 그녀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우리 지금 밖에 있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그제야 마지못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만합니다. 하늘에서 0만 원이 떨어졌는데 누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박진우, 너 여긴 어쩐 일이야? 제 아내 이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 옆에는 장모님께서 그녀를 부축하고 계셨고 처남 이수연은 뒤에서 아기를 안고 손에는 큰 짐가방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질문을 했지만 얼굴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치 자기가 한 질문에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그녀의 쌀쌀맞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바로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으면 안 돼? 수아야, 똑똑히 들어. 그 산후조리원 내가 취소시켰어. 그러니 얌전히 현실을 받아들여.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니 제가 얼른 달래줘야 했습니다. 저는 드물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야, 나한테 화내지 마. 산후조리원에서 환불받은 돈 우리 둘이 같이 살림에 보태서 쓰자. 나랑 집에 가자. 나와 엄마가 너 산후조리 잘해줄게. 장모님이랑 수연이는 집에 가서 쉬시라고 해. 그동안 고생 많으셨잖아. 그녀는 여전히 그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예전에는 이 방법이 잘 통했는데 예전에 그녀와 어머니가 다툴 때마다 어머니가 먼저 악역을 맡아 기선을 제압하고 제가 나서서 그녀를 달래주면 일이 해결되곤 했습니다. 왜 지금은 안 통하는 걸까요? 이수아, 이수현, 장모님 모두 저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어릿광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수연이 제게 침을 뱉고는 욕을 퍼부었습니다. 박진우, 박진우, 너희 모자는 정말 악독하구나. 내가 내 동생 주려고 예약한 산후조리원을 네가 뻔뻔하게 와서 환불받아가? 내 양심은 개나 줘버렸냐?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양손을 허리에 얹고 맞받아쳤습니다. 무슨 내 돈이야? 그의 돈이지. 네가 수아한테 줬으니 그 둘은 부부고 수아 돈은 우리 아들 돈이야. 우리가 환불받는 건 지극히 합당해.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오직 부모님의 사랑만이 시험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이수아의 줄곧 냉담하고 방관적인 태도는 저를 정말 실망시켰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제 마음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저는 연신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부부는 한 몸인데 결혼 후에 제 아내에게 준 돈은 우리의 공동 재산이에요. 제가 여기 와서 환불받는 건 당연한 권리죠. 이수아가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진우, 이제야 깨달았어. 네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뻔뻔한 사람인 줄. 널 다시 쳐다보는 것조차 역겨워. 내가 정말 눈이 멀었지. 너 같은 쓰레기를 좋아했다니. 어머니는 화가 나서 이를 갈았습니다. 네가 여자 맞냐? 어떻게 네 남편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계속 그렇게 헛소리하면 내가 진우더러 너랑 이혼하라고 할 거야. 제가 미처 말릴 틈도 없이 어머니는 이혼이라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 더위 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그 거만한 태도는 마치 이수아가 자신에게 사과하기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혼이 아이를 낳은 여자에게 가장 두려운 위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말했을 때 이수안의 가족의 눈이 모두 빛났다는 것을 저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이수안은 오히려 더욱 흥분했습니다. 좋아, 박진우. 내 엄마 말대로 하자. 지금 바로 이혼하러 가.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아 망설이며 말을 못했습니다. 이수안은 제게 경멸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너 며칠 전에는 내가 너한테 아이 안 낳아주면 너한테 아이 낳아주겠다는 여자가 줄을 섰다고 했잖아. 뭘 걱정하는 거야? 설마 나 떠나면 마누라 하나 못 구할까봐 그래? 그녀는 제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조금도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 자존심은 또다시 무참히 짓밟였습니다. 어머니도 그녀에게 격분했습니다. 헛소리 마. 우리 아들은 석사야. 어떻게 짝을 못 찾아? 우리 아들이 예전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너를 데려왔듯이 앞으로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새장가 갈 수 있어. 오히려 애 딸린 너야말로 남자를 못 찾을걸. 아들아, 쟤랑 이혼해. 지금 당장. 저는 제 각진 턱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수아가 지금 저를 이렇게 무시하니 그녀와 이혼해서 쓴맛 좀 보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이 낳은 이혼녀인 그녀는 저와 이혼하면 분명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미 다 생각해뒀습니다.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을 찾으면 그녀와 연락을 끊고 못 찾으면 그녀 성질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녀 아이를 돌봐주는 시기도 순조롭게 피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경우든 제가 손해볼 건 없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수아, 우리 헤어지자. 우스꽝스럽게도 이수아와 그녀의 가족은 오히려 기뻐하는 듯 했습니다. 좋아. 우리 지금 바로 구청으로 가자. 저는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해두겠는데 딸 양육비는 내가 안 낼 거야. 그들의 의아한 눈빛 속에서 저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기야, 우리가 더치페이 하기로 한 건 맞지만 우리 약속은 아이 둘을 낳아서 아들은 내 성, 딸은 내 성을 따르기로 한 거였어. 그렇게 되면 네가 딸을 키우고 내가 아들을 키우는 거니까 딸 양육비는 당연히 네가 전부 부담해야지. 제 말이 끝나자마자 주변 사람들이 저와 어머니를 향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남자 진짜 너무하네. 이제 막아이 낳은 아내한테 이혼하자면서 딸 양육비도 안 낸다고? 그러게. 무슨 더치페이야. 진짜 어이없다. 그럼 임신도 더치페이 하지. 한 명씩 임신해서 각자 키우지. 맞아. 돈은 안 쓰고 애는 둘이나 공짜로 얻으려고 하고. 얼마나 뻔뻔해야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저는 얼굴이 좀 화끈거렸습니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말을 험하게 할까요? 그러나 이수아는 웃었습니다. 좋아. 내 말대로 하자. 저는 너무나 흥분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시원하게 제 조건에 동의하다니. 그녀가 후회하고 다시 저를 괴롭힐까봐 우리는 그날 바로 함께 구청으로 가서 이혼 수속을 밟았습니다. 이혼 증명서는 금방 나왔습니다. 제가 양육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수아는 제게 딸을 볼 권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구청을 막 나서면서 저는 이수아의 지친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연민이 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응시하며 목신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를 잊어. 나는 얼음 같은 사람이니까 넌 나를 녹일 수 없어. 그녀는 제 말에 깊이 감동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때마침 처남이 끼어들어 우리 사이에 억지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맞아, 넌 얼음 같지. 그것도 아주 깊은 우물에 빠진 또라이 같은 얼음. 내 동생한테서 떨어져. 너 꼴도 보기 싫어. 어머니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저를 옆으로 끌어당기고 처남에게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네가 지금 누굴 보고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야. 개를 때려도 주인을 보라는데 감히 내 앞에서 내 아들을 욕해? 어딘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수아는 어머니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일부러 어머니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그녀가 후회하는 줄 알고 경계하며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수아는 웃으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손에 끼신 팔찌 정말 예쁘네요. 어머니의 얼굴이 좀 어색해졌습니다. 뭐, 그냥 쇠벤 산 거야. 이수아의 그 환한 미소를 보고 저는 멍해졌습니다. 기억 속에서 저는 그녀가 그렇게 행복하게 웃는 것을 본 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갑자기 그녀와 이혼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냉정하게 생각한 후 저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저는 이수아와 계속 얽히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지금 제게 보이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계속 함께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서로에게 공간을 주고 그녀의 성격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녀가 더 나은 사람이 된 후에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별은 미래에 더 나은 재회를 위한 것입니다.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진우. 아, 박진우. 너는 정말 순정남이구나.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서둘러 그 데이팅 앱을 다운로드하고 다른 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아가씨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제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아해서 거울 속 제 자신을 봤습니다. 꽤 잘생겼는데 이 아가씨들은 왜 내 장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지? 나중에 한 아가씨가 마침내 제게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제 사진 배경을 보니 딱 봐도 월세방이고 돈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 제가 만나는 여자들은 다 돈만 밝히는 걸까요? 저는 꼼꼼히 계산해 봤습니다. 산후조리원 환불금일 0만 원에 어머니가 모아둔 5억 원을 더하면 집 계약금을 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심지어 인테리어 비용도 좀 남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돈이 들어오면 바로 집을 보러 가기로. 제가 집을 사고도 여자친구를 못 찾을 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제가 그들을 고르는 것이지 그들이 저를 고르는 게 아닐 겁니다. 저는 반드시 이수아보다 더 예쁘고 몸매도 좋고 집안도 더 좋은 여자를 찾아서 이수아가 후회하게 만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제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제 좋은 기분은 다음 날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그 여자 매니저가 말한 24시간 환불 기한이 이미 30분이나 지났지만 제 은행 계좌 잔액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급해져서 그 산후조리원에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들 소비자 기만하는 거예요? 어제 분명히 24시간 내에 입금된다고 약속했고 수수료 200만 원까지 내게 했는데 왜 아직 돈이 안 들어온 거죠? 네, 선생님, 혹시 처음에 결제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그녀가 왜 이걸 묻는 거지? 그녀의 말을 듣고 좀 불안해졌습니다. 제 처남이 결제했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가 어떻게 결제했는지. 저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환불해줘요. 그런데 상대방의 말은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선생님, 저희 환불은 원래 결제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처남분께서 결제하셨으니 환불금은 당연히 그분께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화가 나서 휴대폰을 제대로 들고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직접 가서 환불했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그에게 환불해 줄 수 있어요? 난 몰라요. 오늘 반드시 돈을 받아야겠어요. 당신들이 무슨 수를 쓰든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쪽에서는 선생님께서 직접 처남분과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 돼요. 오늘 해결 안 해주면 고소할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고는 상대방은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조급하고 화가 났습니다. 처남과 엮이는 것이 두려웠지만 신용카드가 곧 연체될 상황이라 마지못해 처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내 누나 지금 몸은 좀 괜찮아? 너만 안 보면 기분은 아주 좋아. 다른 일 없으면 끊는다. 저는 급히 막아섰습니다. 아니, 정말 할 말 있어. 그 일, 0만 원 환불금, 너 받았어? 그쪽에서 잘못 보냈는데 나한테 다시 보내줄 수 있을까? 처남은 금방 사태를 파악하고는 크게 웃었습니다. 박진우, 너 정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구나. 나한테서 돈 빼돌리려고? 말해주지, 어림도 없어. 너랑 내 그 악독한 엄마, 오늘 이불 뒤집어 쓰고 실컷 울어라. 그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이수아에게 물어보려고 했지만 놀랍게도 이수아는 제 모든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악독하고 잔인했습니다. 에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정기예금을 깨서 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신용카드 빚부터 갚아야 했습니다. 대출 이자가 예금 이자보다 훨씬 높으니까요. 저녁 때 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아들아, 그 일 0만 원 환불받았니? 나한테 300만 원 줘. 빨리 통장에 넣게.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일 0만 원은 포기해요. 못 받아요. 엄마가 먼저 나한테 0만 원 줘요. 신용카드 빚부터 갚아야 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돈을 가지러 가기는커녕 무의식적으로 옷을 꽉 쥐며 얼굴색이 이상해졌습니다. 나 돈 없는데.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돈들 도대체 어디 갔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마침내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했어? 네가 나한테 맡긴 돈 내가 다옥이랑 건강식품 사는 데 썼어. 그럼 지금 얼마 남았어요? 어머니가 손가락 3개를 폈습니다. 0만 원 빚.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갑자기 반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수아는 걱정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팔찌를 너무 많이 사시는 것 같다고, 사기당한 것 같으니 어머니를 말려달라고. 저는 당시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녀에게 화를 냈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 참견이야. 너는 매일 화장품이랑 새 옷 사도 되고 우리 엄마는 돈 좀 써서 자신을 위로하면 안 돼? 이 보석들이 얼마나 하겠어? 그 후로 이수아는 제게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당시 정말 머리에 뭐가 들었나 봅니다. 만약 그때 이수아의 말을 듣고 어머니께 제대로 물어봤더라면 지금 이렇게 큰 손해를 보지는 않았을 텐데.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보물이 가득 담긴 상자를 제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팔찌, 구슬 등 온갖 장신구가 들어있었습니다. 색깔도 다채롭고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2개 골라서 팔아봐. 이거 내가 살 때 꽤 비쌌어. 2개 팔면 내 신용카드 빚은 갚을 수 있을 거야. 저는 반신반의하며 상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전문가 친구에게 연락해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이 보물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마침내 답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제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친구야, 너 이 물건들 어디서 구했냐? 다 화학 처리된 색깔이야. 한 푼의 가치도 없어. 몸에 해로우니 빨리 버려. 이 말을 듣고 제 마음은 칼에 베인 듯 아팠습니다. 어머니도 멍해졌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거 다 보물인데 어떻게 다 가짜일 수가 있어.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책상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거 살 때 왜 저한테 안 물어봤어요? 이수아가 이거 믿을 거 못 된다고 말했잖아요. 왜 안 들었어요? 이 말은 그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제는 잘못을 깨닫고 제게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이수아가 금은보석으로 치장하는 걸 보니 나도 부러워서 그랬어. 나도 똑같이 하고 싶었어.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널 힘들게 키운 게 쉬운 줄 알아? 넌 이제 이수아랑 이혼까지 해놓고 아직도 걔 편을 들어? 내 팔자야, 정말. 저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녀가 제 월급을 다 써버리고 이제는 제 탓이 된 셈입니다. 애초에 그녀가 계속 부추기지 않았다면 저도 이수아와 이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항상 이수아가 돈을 함부로 쓴다고 말했고 자신은 돈을 잘 모은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와 이수아가 돈을 모으지 못할까봐 그래서 이수아와 따로 계산하기로 결정하고 제 남은 월급을 그녀에게 맡겼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돈도 잃고 아내도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저는 그녀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인내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뇌리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제가 이수아를 때렸을 때 어머니가 아주 흥분하며 잘했다고 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갑자기 만약 제가 어머니까지 때리면 이수아가 마음을 바꿔 제게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전처럼 돈도 있고 아내의 사랑도 받는 행복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수아가 제 빚도 갚아주지 않을까요? 저는 귀신에 홀린 듯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어머니의 머리를 향해 손바닥을 날렸습니다. 어머니가 충격에 빠진 순간 저는 그 동영상을 처남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연아, 이 영상 내 누나한테 보여줘.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았어. 나도 걔 대신 우리 엄마를 혼내줬어. 나를 용서해달라고 전해줘. 어머니는 그제야 제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네가 그 계집애 때문에 감히 나를 때려. 그녀는 미친 듯이 제게 달려들어 때리며 제 얼굴을 핥히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걷어차서 밀어냈습니다. 제가 처남에게는 못 이겨도 그녀를 상대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소리 지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온전히 처남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후회했습니다. 마침내 처남이 제게 이모티콘 하나를 보냈습니다. 폭소. 이어서 음성 메시지가 왔습니다. 하하하하하. 박진우, 너 진짜 웃긴다. 존경스럽네. 저는 마음에 희망이 솟았습니다. 그럼 나와 이수아 다시 잘 될 수 있을까? 꿈도 꾸지 마. 내 동생이 예전엔 눈이 멀어서 걔를 사람으로 봤던 거야. 이제는 정신 차렸어. 넌 걔 눈에 그냥 걔일 뿐이야. 가망 없어. 넌 네 엄마한테 어떻게 변명할지나 생각해봐. 하하하. 처남은 저를 차단했습니다. 저와 이수아의 마지막 연결고리도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저와 이수아는 정말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녀에게 제 진심을 증명하려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후회했습니다. 그 순간의 충동으로 이수아와 이혼한 것을. 만약 이혼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새 식구로 그 생활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저는 어머니가 똑똑하지 않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어리석을 줄은 몰랐습니다. 처남에게 거절당한 후 저는 제가 방금 너무 심했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집을 뛰쳐나가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아파트 단지 광장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불효자라고 비난하며 아내를 때릴 뿐만 아니라 자기 어머니까지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힘들게 키웠는데 결국 불효자를 키워냈다고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 친어머니 맞습니까? 제 동료 중 몇 명도 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제게 이렇게 심각한 품행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제 직장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얼굴이 매우 굳어졌습니다. 그녀를 집으로 끌고 가서 더 이상 망신당하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우리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녀가 그렇게 외치자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도우러 왔습니다. 몇몇 아주머니들이 그녀를 뒤에 막아섰고 몇몇 아저씨들이 저를 제압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단지 내의 열정적인 주민들에 의해 파출소로 보내졌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를 불효자로 혼내주기 위해 저를 위해 한마디도 변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를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했습니다. 제 마음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파출소에서 나왔을 때 예상대로 회사에서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부장님, 누가 저를 신고했나요? 저는 어떤 동료가 그랬는지 생각하며 나중에 복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장님은 매우 경멸적으로 말했습니다. 신고가 필요해? 네가 내 엄마 때리는 영상 지금 온 동네에 다 퍼졌어. 내 영웅적인 행적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SNS를 열어봤습니다.
제가 어제 어머니를 때린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인기 게시물에 올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댓글창이 온통 욕설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이전에 산후조리원에서 환불받았던 일까지 파헤쳐졌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역겨운 남자가 있을 수 있지? 아내를 버리고 남아 선호사상에 인색하고 냉혈하고 저 남자 아내는 정말 재수가 없었네. 자기 아내가 막 출산했는데 자기 딸이 병원에 있는데 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내 산후조리원 돈까지 가져갔대. 정말 인간도 아니야. 나 저 남자 알아. 우리 친척 동료야. 이름은 박진우고 XX 회사에서 일해. 집 주소는 XXX야. 모든 댓글이 칼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제 집 주소까지 공개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제 마음은 더욱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급히 집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희 집 현관문에는 쓰레기 남편, 느금마 등의 글자가 페인트로 뿌려져 있었습니다. 저희 집 창문 유리도 깨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맙소사 집안은 온통 쓰레기와 죽은 쥐로 가득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새들어 살던 집은 집주인에게 큰 돈을 물어줘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짜증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도 없고 저축도 없고 원래도 수천만 원의 빚이 있었는데 이제 또 빚이 늘었습니다. 저는 언제쯤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저는 쓰레기를 걷어차고 역한 냄새를 참으며 각 방을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화장실에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화장실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단점이었지만 지금 이 단점은 그녀를 집에서 유일한 피난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가가 검게 변한 채 화장실 구석에 웅크리고 떨고 있었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제 다리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엄마 원망하지 마. 원망하려면 이수아를 원망해. 다 이수아 그 계집애 때문이야. 걔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내가 정말 후회한다. 땅추 너를 그녀와 결혼시킨 걸. 이수아 또 이수아. 이 지경이 되어서도 그녀는 이수아에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왜 자기 반성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제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힘들게 산골에서 대학원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예쁘고 현명한 아내를 맞이하고 귀여운 딸까지 얻었던 이 모든 것이 그녀 때문에 망가졌다는 것을 이제 저는 사회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오점을 안고 앞으로 어떤 회사가 저를 받아주겠습니까? 제 저축, 아내, 딸 모두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빚더미에 앉아 평생의 오명을 짊어진 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 때문입니다. 오늘에 이르러서야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저를 한 걸음씩 심연으로 밀어넣은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제 친어머니였다는 것을. 그녀가 있는 한 저는 단 하루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사라져야만 저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걸어가 과도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어야 했습니다.